반갑습니다. 저는 KIC 글로벌 핵심센터 중국 센터장 김종문입니다. 우선 오늘 동북 삼성 유학생 온라인 취업 세미나를 준비해 주신 조중 선양 대한민국 총영사관 최두석 총영사관님 그리고 김장수 부인사님께 감사의 말씀드리고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큰 파트로 두 가지를 준비했습니다. 중국에서 창업하는 방식 그리고 기술형 창업 위주에 대한 설명을 우선 첫 파트에서 하고 두 번째 파트에서는 저희 글로벌 핵심센터가 진행하고 있는 여러 가지 지원하는 사업 프로그램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창업의 개념과 그리고 창업의 유형 그리고 기술형 창업의 실행 방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자료는 굉장히 기초적인 것부터 조금 심도 있는 방향으로 이렇게 짧은 시간에 설명할 수 있도록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궁금하신 사항이나 그리고 논의하고 싶은 내용은 저희 센터와 논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우선 중국의 현황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U30이 언더 30라 해서 이제 30세 이하의 중국의 기술형 대표적인 기업과 기업가들의 이제 현황을 좀 분석한 자료가 있습니다. 자료는 후룬 리포트라고 중국에서 굉장히 유명한 그런 기업가 분석 그 회사에서 발표한 2021년 자료를 기반으로 했습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기술 네, 센터장님, 지금 저희가 소리가 안 들리고 있습니다. 지금 센터장님께서 지금 인터넷 문제로 잠시 나가셨는데 조금 다시 이따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다시 화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화면 권한을 좀 주시겠습니까? 네, 드렸습니다. 네, 조금 전에 인터넷이 저희 센터의 문제였나요? 아마 센터의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다시 공유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발표를 시작하기 전에 중국의 그런 창업 현황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현재 30세 이하의 주요한 224개 스타트업 기업을 분석한 걸 보면 우선 이 창업 기업이 대부분 위치한 지역이 되게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첫 번째 보시면 알겠지만 도시군으로는 베이징, 선전, 상해 지역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요. 그리고 현재 중국에서 모든 산업 정책 그리고 과학기술형 정책은 4대 도시군으로 나눠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으로 창장산저주라는 이제 상해를 거점으로 하는 지역군과 그리고 위에 강화도라는 홍콩, 마카오, 광주, 신천을 중심으로 하는 지역, 그리고 칭진지라는 이제 북경을 중심으로 하는 도시군, 그리고 요즘 굉장히 핫하게 떠오르고 있는 중경과 청두를 합친 이제 청의 도시군 지역에 대부분의 이제 기술형 기업이 많이 위치해 있고요. 이러한 이유는 밑에 제가 잠깐 분석을 했지만
기술형 기업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은 사실 인재, 그 팀원 구성이 중요합니다. 그런 부분이 이런 도시군에서 굉장히 유리한 부분이 있고, 또 창업이 진행하려면 이제 사실 실제로 이제 투자 기관인 엔젤, VC들이 역할이 되게 중요한데, 이런 투자 기관들도 이러한 도시군에 많이 위치해 있고, 그리고 정부의 창업 플랫폼 역시 이러한 도시군 위주로 많이 있어서 중국에서는 기술형 창업 기업이 이러한 4대 도시군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부분은 저희 중앙관계에 대한 내용을 제가 잠깐 분석을 했습니다. 뭐 잘 아시겠지만 코로나 이후에 한중 간의 인적 교류가 굉장히 사실은 약해진 부분인데요. 아시아나의 이제 운항 횟수를 작년에 제가 찾아보니 2021년 총 운항 횟수가 399편, 400편 정도 되는데, 그 전에 2019년 코로나 전을 비교하면 2만 한 3천 대에서 굉장히 많이 이제 급감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특히 이제 그 방중 방안에 인적 교류가 1,000만 시대가 도래해서 800만에서 1,000만 정도가 보통적으로 이제 한중 간의 인적 교류가 이루어진 숫자였는데, 2021년 보시면 이제 8만이 안 되고, 물론 아시아를 통해서지만 전체적으로 20만이 안 되는 숫자가 나와 있습니다. 지금 굉장히 어려운 시기에 지금 한중 간의 그런 저희가 창업 지원 그리고 기업 지원을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왜 한국 기업이 중국에서 창업이 힘들고 중국 진출이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이런 정치적 환경이나 사회적 환경보다 또 중요한 부분을 저희가 아셔야 되는 게, 실제로는 중국 기업의 굴기, 중국 기술의 굴기가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한국의 기업이 중국의 시장에서 성공할 수 있는 기술과 경쟁력을 갖지 못하면 중국에서 굉장히 성공하기 힘든 시대가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통해서 앞으로 창업이나 기업 활동을 할 때 있어서 중국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점을 잠시 설명을 드리고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업은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기업을 설립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법인이 설립이 되어서 시장에서 다양한 아이디어를 통해서 이익을 실현하는 과정이라고 보실 수 있고요. 그럼 창업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업의 한자의 의미는 여러분들 이제 다 동북 삼성에서 학교를 다니시고 또 중국어를 하시는 걸 잘 아시겠지만, 이게 원래는 나라나 왕조를 세운다는 뜻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기업업자로도 해석이 돼서 이제 사업을 진행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이제 주관적일 수는 있긴 하지만, 당연히 일반적으로 저희가 볼 때 창업자가 갖춰야 될 역량들이 기본적 역량도 있습니다. 당연히 리더십과 포용성, 그리고 창조성, 그리고 안정성, 유동성, 기반과 토대, 기반과 토대를 하면 창업 동기와 이유, 쉽게 말해 끈기를 얘기하는 부분이고요. 정보력 등이 있습니다. 두 번째, 창업에 있어서 고려사항,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창업에서 고려해야 될 주요 사항을 나눠보면, 실제로 대부분의 창업은 창업 공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창업에서 마케팅 전략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본인이 진행하고자 하는 산업에 대한 정확한 분석 데이터를 본인이 스스로 준비하거나 전문가를 통해서 조사를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사업에 대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 아이디어에 대한 수익 구조와 여러 가지 자본을 분배하는 분배 방식 등에 대한 준비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평가를 하면 본인의 사업이 정말 시장에서 성공할 수 있을지를 테스트하는 과정인데, 요즘은 창업대회와 창업교육이 굉장히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사전에 이러한 창업대회와 창업교육 등을 통해서 전문가를 통해서 본인의 사업을 객관적으로 평가받을 또 되게 중요한 고려사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시스템, 시장성과 그리고 자본은 차후에 다시 설명했지만, 창업에 있어서 지속적 발전이 가능하려면 반드시 자본, 투자 유치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요소들을 반드시 객관적으로 고려하셔서 창업을 준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창업의 유형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현재 기술형 창업, 일반 창업이 융합된 여러 가지 창업 형태도 나오고 있지만,
교과서적으로 우선 이해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기술형 창업과 일반 창업으로 나눠지는데 일반 창업은 대부분 이제 생계형 창업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도매 및 소매 및 소매업 그리고 식당 등의 음식점, 숙박 등을 보통 생계형 창업이라고 많이 분류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 센터는 이제 과학기술부 산하기관이라서 대부분 기술 창업 위주로 도와주고 있는데 기술 창업이라면 첨단 기술과 기술이 들어간 혹은 지식 서비스비 들어간 창업을 기술형 창업 분류에 넣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일반 창업도 기술형 창업과 결합되어 진행되는 케이스들도 많이 있어서 교과서적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기술형 창업의 실행 단계에 대해서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창업을 하기 전에는 결심이 필요하고 그리고 제가 창업 지원을 해주고 있는 센터를 맡고 있긴 하지만 저는 창업을 해야 된다는 사람도 아니고 안 해야 된다는 사람도 아닙니다. 창업은 본인이 결정하는 것이고 본인이 가진 이 아이디어와 기술 그리고 사업 능력을 통해서 시장에서 평가받기 때문에 누구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사전에 창업에 대한 공부는 굉장히 필요한 요소이고 현재 한국의 유튜브 혹은 중국의 빌리빌리 등등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전문가와 좋은 전문가들이 창업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반드시 숙지하시고 고민하시는 단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창업자의 역량에 대한 객관적인 분석도 필요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창업에 필요한 요소들, 리더로서의 요소들, 그리고 본인 간의 기술에 대한 요소들도 가급적이면 객관적으로 분석하는 게 중요하고요. 차후에 다시 설명드리겠지만 저희 센터에서도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 창업 계획서라는 게 나오는데 이 부분을 좀 강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창업 계획서를 투자 유치를 받기 위한 혹은 창업대회에 참가하기 위한 혹은 기관들의 지원을 받기 위한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고 계시는데 그건 아니고 창업 계획서는 반드시 본인이 하고자 하는 사업에 대한 미래 준비하는 준비 플랜이라고 이해를 하시고 잘 준비를 하시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계획서를 얼마큼 잘 쓰고 잘 이행하는가에 따라서 사업의 성과가 달려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외부적으로 보여주는 계획서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본인 스스로의 다짐, 본인이 하고자 하는 이 사업에 대한 그런 체계적인 그런 정리가 사업 창업 계획서로 이해를 하시고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창업 전에 반드시 잘 준비를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 당연히 본인이 아무리 뛰어나다 하더라도 경쟁 기업이 있을 것이며 경쟁 기술이 있을 것이니 그에 대한 여러 가지 창업 분야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시고 트렌드를 이해하시는 것도 중요한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간단하게 창업을 이제 하려면 중국에서는 당연히 어느 지역에 창업을 할지가 되게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지금 대부분 동부 삼성에서 공부를 하고 계셔가지고 동부 삼성에서 여러 가지 유리한 그러한 정부 지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팀원을 구성하는 방식 등등이 필요할 수도 있으나 우선 고려해야 되는 부분은 기술형 창업에 있어서 전문가가 많이 있는 곳이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유리한 부분입니다. 특히 중국에서는 이러한 트렌드를 빨리 읽고 그리고 미리 준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 산업 분야가 발전된 인재가 많고 그리고 산업의 클러스터가 형성되어 있는 곳 그리고 산업 인프라가 잘 되어 있는 곳 그리고 산업에 대한 SCM, 물류망, 공급망이 잘 되어 있는 곳 그리고 금융과 정책 등을 받을 수 있는 곳이 좋은 지역이라고 하겠습니다. 밑에 제가 잠깐 이렇게 중국 지도가 나와 있는데 한 예로 그래서 사천 청도 같은 경우는 현재 IT, 정보, 바이오 의학에 있어서 국가적으로 그리고 지방 정부에서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지역이고요. 광주의 지역에 가면 최근에 현대자동차에서 수소 관련된 공장을 세우고 9월부터 양품을 하듯이 수소 관련된 그런 지원 정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상해 지역은 저희 바이오뿐만 아니라 인공지능에서 많이 투자를 하고 있고요. 산동 지역 저희 두산도 나와 있고 LG도 나와 있지만 스마트 제조 관련된 부분에 굉장히 많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꼭 이러한 사업을 위해서 이쪽 지역에 나가라는 건 아니지만 이러한 정책들이 많이 있는 지역을 선택하는 것도 또 하나의 방식이 될 수 있고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실수하시는 것 중에서 거주지와 창업 주소지를 좀 멀리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분들은 가족들도 생각을 해야 되고
뭐 이제 사회적 인프라, 교육이나 병원 등등을 통해서 창업 주소지와 거주지를 굉장히 멀리 두고 가지고 고민하시는 분이 많은데, 창업을 할 때는 반드시 거주지와 창업 주소지를 가급적이면 가까운 곳에 두시는 것이 굉장히 유리합니다. 이러한 작은 것이지만 실수하는 부분이 좀 많이 있어서 잠깐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창업을 하게 되면 반드시 법인을 등록해야 됩니다. 법에 의해서 권리도 행사해야 되지만 의무도 주체가 되기도 하고, 그리고 법인이 있어야 기업을 통해서 본인이 하고자 하는 아이디어와 그리고 기술을 사업화해서 이익을 추구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중국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창업은 법인을 등록해야 되고, 법인과 등록 동시에 또 고민해야 되는 것이 상품 출원과 특허 출원 관련된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잠시 후에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중국에서의 창업의 이제 법인 설립 방식은 굉장히 시스템이 좋아졌습니다. 많은 분들 오해하고 계신데, 중국에서 법인 설립하면 뭐 반년, 1년 얘기하는, 요즘은 이론적으로 2, 3주 내에 다 설립이 가능하고요. 물론 이제 관련된 서류가 한국보다 좀 복잡하긴 하지만 이론적으로 한 달 내에는 법인 설립이 이제 가능하고, 법인 설립에 대한 등기와 외환 등기, 그리고 세무 보고를 마치면 영업 입주라고 하는 법인 등록증을 받을 수 있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 과정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반드시 본인이 하는 사업이 중국 내에서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검토는 중요한 부분이고요. 예를 들어서 제가 자주 하는 예 중에 최근 한 10년 정도 동안 한국의 많은 컨텐츠 업체들이 중국에 와서 사업을 했었는데, 컨텐츠 사업은 중국에서 금지 사업입니다. 영화, 드라마, 그리고 저희가 알고 있는 전자게임, 그리고 음악 관련된 여러 가지 영상 제작 등은 중국에서 금지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기업들이 나와 있었는데요. 물론 프로젝트성 협력은 가능하지만 법인의 성격으로 발전할 수 없는 산업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요즘 많이 도와주고 있는 인터넷 업체 같은 경우는 ICP 허가가 필요한데, ICP 허가는 반드시 조건이 있습니다. 외국 기업은 받을 수 있지만 그런 조건 부합한 것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본인이 하고자 하는 사업이 중국의 법률 법규에 부합한지, 그리고 부합하지 않을 게 어떤 방식으로 만족할 수 있을지에 대한 사전 공부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길 적극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법인을 이제 설립하는 것들은 제가 뭐 기본적으로 한국과 유사한 부분도 유사하지 않은 부분인데 제가 조금 연기를 했습니다. 당연히 회사 명칭이 들어가야 되고, 영업 범위, 그리고 등록 자본금은 꼭 법인 설립할 때 넣지 않아도 되는 부분임을 잠깐 설명을 드리고요. 그다음 이제 법정 대표인이 당연히 있어야 되고, 그다음 뭐 이거는 한국의 정관하고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주주, 그리고 동사회, 즉 한국으로 이사회가 있어야 되고, 감사회, 그리고 인원 등등에 대한 구성이 법인 설립 단계에 필요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허윤선 노무관님께서 설명하셨지만, 취업비자 외에 창업비자라고 이제 지금 조금씩 중국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현재 저희가 조사되기로 지금 북경시에서 한 4~5명 정도의 한국 유학생들이 이러한 창업비자를 신청해서 받는 케이스들이 있습니다.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생략을 하도록 다음은 이제 상표 출원하고 특허 출원 부분인데, 중국에서 상표 출원과 특허 출원을 하기 위해서는 가급적이면 중국 관련된 이제 변호사를 통해서 진행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최근 한국 언론에는 크게 보도되지 않았는데,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파리바게뜨 같은 경우는 상표권에 대해서 이제 최종적으로 성소를 한 케이스가 있습니다. 이거는 상표에 대한 여러 가지 법률 법규가 바뀌면서 여러 해석들이 유리하게 작용하면서, 쉽게 얘기해서 상표에 대한 그런 사냥꾼들로부터 이제 보호받을 수 있는 것들이 생겼고요. 이러한 것들에 대한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비용이 많이 들지 않습니다. 상표 등록은 참고적으로 본인이 할 수도 있지만 전문 기관을 통해서 2, 3천 RMB를 통해서 준비를 하면 이 상표가 중국 내에서 쓸 수 있는지, 그리고 경쟁업체가 없는지, 이 상표를 썼을 경우에 문제가 없을지에 대한 부수도 가능하니 큰 비용이 들지 않는
이러한 것들은 반드시 전문기관을 사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특허 부분이 되게 중요해요. 특허는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1년 반에서 2년 정도 걸리고 있고요. 특허를 조금 빨리 받을 수 있는 방식은 물론 이제 저희 전문가를 통해서 받겠지만 특허 협력 조약이라는 PCT의 조건을 활용해서 중국에서 조금 몇 개월 더 조금 빨리 받을 수 있는 방식도 있습니다. 특허가 아무리 기간이 1년 반, 2년이 소요된다 하더라도 특허에서 중요한 부분은 언제 먼저 신청하는가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에 나중에 법률적인 그런 권리를 요구할 수 있기 때문에 본인이 가진 특허도 반드시 법인이 설립된 후에 진행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특허는 법인이 아닌 개인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특허에 대한 신청은 가급적이면 빨리 진행하시는 게 유리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창업 후에 당연히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본인이 기술적으로 뛰어나다고 해서 기술만으로 시장에서 성과를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본인이 리더십이 좋아서 사람을 잘 리드하고 통솔할 수 있는 것만으로 시장에서 또 성공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창업에 있어서 핵심은 좋은 팀원들이 구성되는 것인데 그래서 창업이 진행되면 이제 본인의 역할이 다 나눠지게 되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해를 하시고 이 단계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인사관리 되게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중국 인사관리는 반드시 중국 노무법에 의존해서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굉장히 많은 소송 사례가 나오고 있는데 잠깐 설명드리면 중국은 기본적으로 회사보다는 노동자 편에 있기 때문에 노무계약을 하지 않으면 100% 기업들이 손실을 보게 된다는 걸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당연히 이게 기획과 관리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법률 관리를 하면 상표나 특별권도 들어가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리도 되게 중요합니다. 그다음 재무하고 회계 관리는 제가 따로는 안 하는데 이제 재무 관리하고 회계 관리는 굉장히 다른 내용입니다. 재무 관리는 그냥 기업 내부에 그걸 통해서 미래를 준비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회계 관리는 세무 관리에 포함돼서 중국 관련된 세무국이나 그리고 관련된 정부기관의 자료를 제공해야 되는 것들입니다. 포함되면 개인 소득세부터 법인 소득세까지 다 관련된 부분을 이해하시면 되고요. 당연히 기술 개발에 대한 좋은 팀도 관리하고 유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제가 교과서적으로 좀 들었지만 이런 부분을 이해하시면 다음에 창업하실 때 한 번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나 해서 좀 교과서적으로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제가 좀 빨리 설명을 드렸지만 제가 맡고 있는 글로벌 핵심센터에 여러 가지 지원 프로그램을 다시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이러한 창업을 준비하는 과정들이 어떻게 해서 저희 센터와 연결되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거고 다음에 저희 핵심센터 통해서 지원을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저희 글로벌 핵심센터는 한국과기부 산하비영리기관은 2016년 6월에 북경에 설립되었습니다. 현재 미국의 워싱턴 실리콘밸리 그리고 독일 베를린에 네 곳이 위치되어 있고요. 한국에는 또 곤투 글로벌이라는 별도의 조직을 통해서 한국 기업의 해외 진출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저희 KIC 중국은 당연히 한국의 과학기술형 기업이나 창업 기업들의 중국 진출을 도와주고 있고 장기적으로 이런 우수한 중국의 혁신 기업들의 한국 진출도 도와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위치해 있는 곳은 요즘 중국의 실리콘밸리라고 하는 중关촌에 위치해 있고요. 중关촌에 위치한 이유는 여기 표에서 나와 있듯이 많은 대학들과 그리고 중국의 우수한 그런 기업들, 글로벌 기업들이 중关촌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협력하기가 여기에 위치해 있습니다. 저희는 기본적으로 창업 지원과 기업 지원을 해주는 곳이고요. 저희가 가장 중요하게 목표를 삼고 있는 것은 창업이나 기업가분들이 투자 유치나 사업 파트너를 찾아서 중국 내에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그 단계까지 올려드리는 것이 저희 사업의 가장 중요한 목표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업무 내용을 통해서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프로그램을 하나하나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는 매주 주간지와 월간지를 통해서 중국의 창업한 우수한 기업들에 대한 소개, 그리고 기업가에 대한 소개, 그리고 중국은 굉장히
광활한 영토를 가지고 많은 도시들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도시 혹은 투자 지역에 대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고신구라는 첨단 테크존에 대한 설명을 좀 많이 하고 있고요. 이러한 설명을 통해서 한국에서 중국을 이해 못하거나 중국에 진출하려고 하는 분들이 중국에 대한 조금 더 객관적인 예를 도모하고자 현재 6천 명 정도에게 매주 창업 주간지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두 번째, 저희는 1년에 2번 정도 창업 포럼을 개최하고요. 포럼의 개최 이유는 저희가 지원하고 있는 창업 기업이나 그리고 과학기술력 기업가들이 포럼에 참가해서 네트워킹을 형성하고 투자자와 그리고 관련된 기관들 그리고 관련된 기업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1년에 2번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원래 다음 달에 북경에서 청년교류센터가 진행하기로 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연기가 되었고요. 그리고 과학기술형 포럼 중에서는 중국에서 가장 큰 포럼이 중관촌 포럼이라고 있습니다. 중관촌 포럼을 9월 달에 하고 있고요. 중관촌 포럼에 저희가 이번 9월 달에 중국의 과기부 관련된 산학기관과 같이 포럼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포럼에 대한 행사가 확정되면 공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참석하신 분들이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저희가 창업 심화 교육 과정을 1년에 2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름과 겨울에 진행을 하고 있는데 장소는 북경이고요. 오프라인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주 정도 교육과 교육이 마치면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고신구 하이테크 존으로 산업 시작까지 구성이 되어 있는데 저희가 20명을 기준으로 해서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예, 숫자를 더 늘릴 수도 없고 더 줄일 수 없는 건 예산 문제도 있지만 저희가 가진 그런 혜택을 조금 더 집중적으로 주기 위해서 20명 정도를 선택을 했고요. 올해 아마 8월 달에 이러한 행사가 있는데 코로나 상황이 좀 개선돼서 동부 3성에 계신 대학생분들도 많이 참석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본 프로그램은 70%가 중국 강사진으로 구성을 제가 시키고 있고요. 동시 통역 없고 순차 통역도 없습니다. 그리고 30%는 한국 전문가분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는 중국에서 창업과 그리고 생존하기 위해서는 중국어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서 중국어가 가능한 기업가와 창업가분들이 참석하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설명하고 다음은 저희가 북경대 창업훈련 캠프를 지금 협력을 하고 있는데 요거는 중국에서 굉장히 유명한 프로그램입니다. 1년간 프로그램인데 분기에 5일씩 해서 20일 정도 되는 프로그램인데 작년에 중국 70개 기업 선발에 3,500개 기업이 지원할 정도로 굉장히 이제 핫한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그리고 작년부터 저희가 협의를 통해서 한국 기업가 5명을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기로 결정을 했고요. 당연히 모든 프로그램이 중국어로 이루어지고 그리고 이 선발은 제가 하는 것이 아니고 저도 물론 심사위원이지만 관련된 북경대와 그리고 훈련 캠프의 그 프로그램 전문가들과 같이 선발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한국 기업 3개 선발되었고요. 원래 5월 달부터 교육이 들어가는데 코로나 때문에 7월 달부터 교육이 들어갑니다. 본 행사의 취지는 들으시면 알겠지만 한국 기업가분들이 저희 센터도 물론 중요하지만 중국 기업과 중국 기관에서 활동을 해서 정말 중국에서 성공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하고자 이런 프로그램을 마련했습니다.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이고 그리고 굉장히 비싼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 관심 있으시면 지원을 12월 정도에 저희가 받고 있고요. 12월 달에 선발을 해서 5명의 한국 기업가를 뽑는 그런 프로그램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창업대입니다. 저희가 자체적으로 창업대회는 3월 달에 한 번 하고 있고요. 3월 28일에 저희가 개최를 했고 이번에 정말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해주셔가지고 저희가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해서 성황리에 개최가 되었고 지금 참여한 기업들은 현재 중국 창업대회 진출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3월에 이 창업대회를 하는 이유도 조금 빨리 준비를 해서 여기에 결성전에 진출한 기업들을 조금 더 큰 중국 창업대회에 내보내고 한국 대표기도 하지만 사실 중국 창업대회 규모가 저희 KIC에서 준비한 창업대회보다 훨씬 더 큽니다. 그래서 그러한 곳에서 투자 유치든 그리고 여러 가지 정책 지원을 받을 수 있게끔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중국 창업대회 좀 설명을 드리면
그 왼쪽 밑에 나와 있는 하이쿨이라는 게 지금 북경에서 하고 있는 건데요. 기간은 3년밖에 안 됐지만 중국에서 가장 큰 창업대입니다. 총 상금이 한국으로 한 180억 정도고요. 그리고 호구라는 그 제도를 아시겠지만 여기에서 그 200개의 호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외국인은 큰 제한이 없지만 중국의 그 지역에서 북경에서 호구를 바꾸지 않은 사람들은 본 창업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둘 경우에 호구까지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좋은 창업대입니다. 저희가 이 창업대회의 유일한 한국 협력 파트너 올해부터 일을 하고 있고요. 현재 한국 기업 10개 정도를 참여시켰습니다. 이미 4월 말에 올해 지원을 마감됐고 8월 달에 이제 결성전, 지금부터 심사 단계고요. 8월 달에 이제 결성전을 통해서 진행하게 됩니다. 어떻든 올해가 아니고 내년이라도 꼭 한번 관심 있으신 분은 참여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에서 가장 크고 가장 잘하는 창업대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심양 인사관에서도 좀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은 게 이 행사가 생긴 목적은 중국 죄송합니다. 북경시에서 북경 인재들이 너무 유출이 많다고 판단해서 다시 북경에 조금 더 많은 인재를 확보하고자 해서 북경시에서 강력하게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 중에 하나고요. 그래서 기간은 3년밖에 안 됐지만 중국에서 가장 큰 행사로 이야기하면 됩니다. 이 행사 외에 저희가 이제 중국 가기부랑 진행하는 게 12월 산동에서 하고 있는 한중일 창업대회 저희가 지원해서 한국 기업을 참여시키고 있고, 그리고 9월 달에 사천 청도에서 하고 있는 골드 팬다라는 창업대회도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외에도 다른 창업대회에 참여는 당연히 본인의 선택이고 저희 센터에서 혹시 지원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언제든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본인이 창업을 하기로 결심을 했고 법인을 세우고 중국에서 한번 해보겠다고 하시면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차이나멍, 차이나루 이제 인큐베이션 엑셀레이션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제가 작년부터 이 프로그램의 기업 숫자를 많이 줄였고요. 줄인 이유는 조금 더 집중적으로 지원을 하고자 저희가 한번 프로그램에 8개 회사를 맥스로 해서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프로그램에 합격해서 프로그램을 지원받으실 기업은 원래 한국에서 오시게 되면 비행기 티켓과 그리고 호텔 숙박권까지 저희가 제공을 했고요. 법인 대표회에 한해서. 그리고 법인 설립도 무료로 저희가 다 해드리고 있고,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상표 등록, 특허 등록도 저희가 무료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회계 세무에 대한 시스템 개선도 회계사를 통해서 하고 있고요. 그리고 보통 창업하시는 분들이 많이 필요한 부분이 사실 전문가, 특히 이제 변호사와의 미팅이 많이 필요한데 초창기에 지분 구조라든지 회사 구조를 잘 설립하는 것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변호사분들에 대한 법무 비용도 저희가 다 무료로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현재 8개 관련된 기업들이 지원을 받고 있고요. 8월 달에 올해 두 번째 인큐베이션 엑셀레이션 기업을 받게 됩니다. 혹시 정말 중국에서 창업이나 기업 활동을 세워서 하실 계획이 있으시면 본 프로그램에 지원하시면 실질적으로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기간 동안 저희가 창업 공간도 지원해주고 있으니 참고로 이해하시면 되고요. 조금 더 구체적인 사항은 언제든지 센터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종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것은 이 K-데모데이, 기업 로드쇼가 이제 될 텐데 저희가 분기에 1회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분기에 진행을 할 때 산업별로 나눠서 한국의 우수한 기업들을 중국 투자기관과 투자자들을 모셔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한중간의 여러 가지 행사들은 굉장히 많은 신뢰를 잃는 상황이라서 제가 지금 포커스를 많이 맞추고 있는 부분, 첫 번째는 한국에서 우수한 기업들에 대한 소개를 많이 맞춰서 들어오는 중국 투자기관들이 이런 행사가 들어오면 굉장히 앞서 있는 기업들 그리고 선진화된 기업들 많이 볼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주고 싶고, 두 번째는 한국 기업들도 굉장히 걱정하는 부분에 정말 믿을 수 있는 투자자들이나 기관들이 들어오는가에 대한 의심을 많이 하고 있어서 저희도 이런 부분에 신경을 많이 써서 중국에서 굉장히 유명한 VC 투자 그런 우수한 기업들을 저희가 모셔서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본 포스터는 12월 달에 진행한 거고요. 그리고 4월 28일 날 저희가 상해 수조에서 바이오 관련된 투자 행사를 진행했고요.
그리고 5월 25일 날 청두랑 같이 청두 고신고랑 같이 해서 저희가 그 디지털 미디어 관련된 기업 투자 유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흘러가는 과정에 창업 교육을 통해서 창업 대회에 나가고 그리고 저희 인큐베이션 엑셀레이션 프로그램을 통해서 결과적으로는 이런 기업 로드쇼에 참가시키는 것이 저희 전체 프로그램에 대한 그런 과정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작은 조직이지만 이제 전략사업부, 글로벌사업부, 창업존, 경영지원부 그리고 청두도시군 위주로 이렇게 해서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원래는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아시겠지만 과학기술부였는데 지금은 중소기업 벤처로 넘어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부서와 관계없이 저희는 창조경제혁신센터와 통해서 한국 우수한 기업을 많이 받고 있고 본토글로벌 그리고 한국의 여러 가지 창업 관련된 기관으로부터 중국에 진출하려고 하는 우수한 기업들을 받고 지금 지원해주고 있는 기관입니다. 이건 제가 설명드리고 그래서 제가 좀 희망을 드리고자 제가 작년 9월부터 저희 센터를 맡았지만 2021년 저희 센터가 지원에 코로나 등등으로 해서 굉장히 답보적인 상황이었는데 작년 4분기부터 저희가 지원해주고 있는 기업들의 매출이 굉장히 급격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런 걸 통해서 굉장히 어려운 시기지만 분명히 기회는 있다는 부분을 설명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작년 4월에 제가 와서 지원한 기업 3개 중에서 조금 잘하고 있는 기업들을 성공 사례를 이렇게 나열을 했습니다. 첫 번째 기업은 여러분들과 같이 이제 북경에서 공부한 유학생이 생긴 창업한 기업이고요. AI와 사진이 접목된 그런 스튜디오인데 지금 굉장히 핫하게 지금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미 6개월간 이미 그 예약이 다 마무리된 그런 기업이고요. 매출도 매년 100%씩 증가하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그 다음에 CK월드는 이제 한국 법인이 중국에 100% 외자 기업으로 진출한 기업을 제가 지원해주는 케이스고 하나의 기업은 중국에 투자한 한국 법인의 중국 파트너를 매칭해서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을 성공 사례로 넣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시기지만 이런 약간 다른 중국 전제 사례를 통해서 발전하고 있는 기업들도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좀 지원하려고 하는 것은 4대 도시군에 맞춘 그런 지역의 특성에 맞춰 그런 사업에 대한 지원을 지금 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지역마다의 그런 지역적 특성과 그 산업에 대한 중점 사업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맞춰 하고 있습니다. 동국 삼성도 저희가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지역 중에 하나고요. 그래서 좋은 행사들이 있으면 저희도 앞으로 10년 이상과 같이 해서 지원을 할 생각입니다. 그 다음 이 부분은 제가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중국 가계부 산하기관에 이제 한국말로 하면 횃불센터, 영어로 이제 토치센터라는 곳이 있는데, 이게 중국의 169개의 하이테크 존을 관리하는 곳입니다. 이 하이테크 존은 중국에서 가계부가 관리하는 곳이고요. 여기 밑에 사진에 나와 있지만 지난 3월 8일 날 이제 횃불센터 센터장과 같이 해서 저희가 올해부터는 협력을 좀 강화해서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중국은 탑다운 방식의 협력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서 한국의 기업들이 이러한 고신국에 가서 발전을 할 때 저희가 적어도 최상위 기관인 중국 가계부를 통해서 어느 정도 이제 네트워킹과 미팅 어레인지가 가능하다는 것을 설명드리고 싶고요. 실제로 이제 올해부터 횃불센터랑 일을 한두 개씩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제 북경에 위치했으니 북경에 관련된 창업 그리고 지원 그런 기관들과 많이 협력하고 있는데 물론 한국 기관 중에서 코트라도 들어가 있고 전자 협회도 들어가 있지만 사실 더 중요한 부분은 중국의 종관촌 소프트웨어 단지라든지 국제 인큐베이터, 해중구 창업단지 등등 그리고 북경대, 창화대 과학교수는 등등과의 협력을 통해서 좋은 한국 창업 기업들을 그쪽에 소개시켜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는 뭐냐면 중국에서 취업 비자를 받고 법인이 등록되는 영역은 중국 법규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러한 곳에 진행하게 되면 한국 기업이라도 일부 혜택을 받는 부분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과의 연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설명을 마치면서 지금 보시는 올해의 저희 전략 및 계획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인큐베이션 액셀레이션 기업을 지원하고 있는데 4월 프로그램은 저희가 현재 마감이 다 되고 있는 중이고요. 7월 달에 다시 8개 기업을 선정을 해서 지원해 줄 생각이고, 그리고 10월 달에 한 번 더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K-데모 데이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 기업의 로드쇼고요. 4월 28일 날 수조 고신구에서 이미 진행을 했고, 5월 25일 날 청도 디지털 메타버스를 진행하고요. 그리고 6월 30일 날 북경에서는 코트라 베이징 모의관과 함께 환경 바이오 업체에 대한 투자 유치 로드쇼를 진행합니다. 그리고 9월 달에 한 번 더 메타버스를 진행할 예정이고, 그리고 4분기에는 어떤 산업을 할지는 미정이지만 IT 혹은 신소재 위주로 해서 저희가 기업 로드쇼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8월에 가계 창업 심화 교육과 12월에 동계 창업 심화 교육이 있고요. 그리고 창업 포럼은 올해 상반기와 하반기에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창업대회는 저희가 이미 저희 창업대회를 마쳤고 하이쿨에 대한 한국 주관사로서 참여를 하고 있는 중이고, 향후에 사천청도와 한중일 창업대회도 저희가 지원할 예정이고, 상금이 뭐 하이쿨에 비해서는 현재 낮지만 그래도 관심 있으신 분들은 마케팅적으로 굉장히 좋은 기회니까 언제든지 저랑 연락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창업 부관지와 월간지를 발행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 조금 재밌는 부분은 저희가 제중 한인 과학자 협회와 공동으로 그 학술대회를 매년 이해를 합니다. 6월 4일 날 메타버스로 해서 죄송합니다.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바꿨고요. 그리고 11월 달에도 이런 학술대회를 진행하는데 대부분 이제 중국에서 활동 중인 연구 중인 이제 과학자분들이 주제 발표와 그리고 본인이 연구하고 있는 연구에 대한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작년에 처음으로 저희가 주최기관으로 참여하고 해봤는데 굉장히 재밌고, 그리고 굉장히 다른 주제들로 발표를 하고 있으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메타버스 올해는 온라인으로 참여 가능합니다. 참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제가 그 창업에 대한 그런 과정, 그리고 기술 창업에 대한 그런 주요한 주의해야 될 점, 그리고 저희 KIC 중국이 진행하고 그리고 지원하고 있는 프로그램의 설명을 마쳤습니다. 그래서 오프라인으로 진행되면 조금 더 이게 질문을 좀 용이하게 받고 설명해 드리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 마이크를 켜주시고 질문을 해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 없으시고 혹시 뭐 다음이라도 질문이 생기시거나 혹은 저희 KIC 중국에서 진행하고 있는 프로그램의 교육 프로그램이나 경제인데 혹은 기업으로서의 어떤 지원을 받고 싶으시면 언제든지 저에게 문의를 주시면 성심성의껏 저희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